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3040 남성 절반은 비만.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 체중 감량 필수.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6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종국의 어제보다 오늘 더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3040 남성 절반은 비만.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 체중 감량 필수였습니다. 올해 발표된 지난 2020년 기준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48%,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비만이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비만이 많은 나이대가 30대, 40대였습니다. 똑같이 비만을 감지했을 때 여자들은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남자들은 과체중이더라도 본인 체형에 그냥 만족하는 편이라 비만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하네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오히려 좀 살 더 약간 찌면은 좀 더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좀 그냥 에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제가 그렇죠. 조금만 운동하면 빠지겠지. 뭐 한두 끼 안 먹으면은 금방 빼. 뭐 이런 게. 예. 저도 막 10kg는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빼. 금방 쪘다 금방 빠져. 뭐 이러는 게 위험하죠. 아무튼 나이 먹을수록 점점 잘 안 빠집니다. 비만도 이거에 확실하게 약간 질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다른 질환으로까지 번지지 않게 계획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강을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해야겠다는 분들은 운동이나 식단 실천 꼭 해보시고요. 의지로 안 될 때는 또 뭐 치료도 같이 병행하시고 남자분들 D자 몸매에 만족하지 마시고 자, 저보고 이제 웃음 주머니 빼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조금 감량하면 편하죠. 이제 또 점점 더워지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가 진행 중인데 옷이라도 한 겹 벗는 게 낫죠. 자, 오늘은 1시간 내내 영화 얘기만 하는 찌네타운 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고 많이 말했지만 제대로 다뤄본 적은 없는 영화 캐스트 어웨이로 이종범 작가와 토크를 쪄내겠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쪄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만화, 음악, 강연 등등 다 잘하지만 식단 조절은 못하는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요즘 뭐 식단 조절이 잘 안 나온다. 그 프로 다이어터이자 프로 유지어터인데 영화나 드라마의 작품 뭐 이런 것에 음식이 나오면 참기 어렵다. 사실은 제가 식단 조절 되게 잘하는데 네네. 무슨 작품에 나오는 음식만 있으면 잘 못 참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보던 무슨 웹소설에 완전 인류가 다 망했는데 어떻게 닭을 키워가지고 백숙을 먹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제가 못 참고 그냥 백숙을 먹었거든요. 백숙? 집으로였나요 혹시? 아니요, 무슨 완전 인류가 다 망해버린 내용의 웹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닭을 키워가지고 정말 좋은 일 있을 때 딱 끓여서 먹는 게 나와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만 백숙을 먹었어요. 그 할머니 댁 가는 그 집으로 네네네. 거기 보면 백숙 먹는 장면. 사실 백숙 정말 먹고 싶은 장면은 그 집으로 하고 그다음 관상이죠. 관상에서 이렇게 뒷머리 빵 맞으면서 한번 뱉으면 그 백숙 먹고 조정석 씨가 그렇죠. 닭 먹는 날이에요. 정말 먹고 싶죠. 자, 공교롭게도 지난주 찌네타운에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음식 월드컵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힐링 푸드이긴 하지만 참기 힘들었어요. 또 이게 세번에 끝나면 야식 타임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매년 만우절에 맞춰서 뭐 저희끼리만 재밌자고 사진 바꿔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왁서구, 침착맨, 남이춘에 이어서 올해는 이종범 작가의 사진을 넣어서 털털한 배성재 10으로 바꿔봤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하필 만우절이 좀 주말이어서 네네네. 녹음도 미리 해놓고 얘기할 타이밍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렇죠. 10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 사진 의뢰받고 집에서 굳이 양복으로 갈아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조 작가님이 그 우리 조 작가님께서
왁 기자님도 집에서 그냥 찍었다. 예. 자꾸 달라고 주말에도 상관없다. 밤에도 상관없다. 그러셔가지고 저 아내가 집에서 찍어주는데 현타가 2명에게 왔죠.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뭐하지? 뭐 이러면서 예. 찍었죠. 집에 뒤에 하얀 기둥 배경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밑에 바닥에. 또 바닥에다가 뭔가 까셨어요. 아 그죠. 예. 그리고 포즈 잡고 이제 찍으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예. 생각을 좀 하면서 찍었습니다. 하지만 뭐 영광이었어요. 왜냐면 만우절 이벤트는 거의 저는 네네. 그 저희 웹툰 플랫폼에 만화 웹툰 썸네일 때나 장난을 좀 치는 게 저의 유일한 이벤트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다른 데서 만우절 이벤트 예. 해봤습니다. 저 약간 BBC 느낌으로 갔어요. 예. 그렇죠. AFKN 감성. 약간 저널리스트 느낌이었죠. 예. 자, 그 이종범 작가 앞으로 문자 네. 털알단이 있네님, 털 작가님 SNS 보니까 영화관 가셨던데 뭐 보셨어요? 아. 어떤 장르의 영화를 특히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영화 안 가리고 보는데 이번에 보러 간 영화 같은 종류는 절대 못 참아요. 뭐예요? 파벨만스를 보고 왔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인 얘기죠. 예. 영화 좋아하는 사람 나온다. 뭐 시네마 천국 이런 종류잖아요. 그런 거 저는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보러 갔는데 약간 그 아트 시네마 예술 영화관에서 하더라고요. 예. 스필버그 영화인데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아 스필버그 영화 중에서 약간 예술성 쪽 계열이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도 보려고 지금 각을 보고 있는데. 전 정말 좋았습니다. 완전 띵작이라고 하신 분들 있네요. 전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제 완전 그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분위기의 대중성을 원하신다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스필버그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장항준 감독도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리바운드 안 보셨냐고. 보러 가야죠. 이제 보러 갈 겁니다. 배터리 오셔야 돼. 우리 손님이었는데 보러 그렇죠, 가야죠. 그렇죠. 자, 역시 미국인이라 한국 농구 영화는 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거 먼저 봤을 뿐입니다. 예. 자, 영화로 토크를 짜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예, 누구나 인정하고 후토크거리가 많은 영화를 매주 한 편씩 골라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명장면 토크 등 영화 관련 TMI 토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다룰 영화 소개해 주시죠. 바로 2001년에 국내 개봉한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 영화죠. 영화 캐스트 어웨이입니다. 백투더퓨처와 포레스트 검프를 만든 로버트 점메키스 감독 영화인데 이 로버트 점메키스하고 톰 행크스가 같이 만든 걸로는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같이 만든 게 바로 이 캐스트 어웨이죠. 예. 벌써 23년, 22년 전 영화입니다. 벌써. 그러네요. 줄거리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택배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남자 척 놀랜드, 톰 행크스 주연이죠. 그는 여자친구 헬렌 헌트가 분한 켈리 프라이스 와 크리스마스 이브에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연말에 만나자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고 회사 전용 비행기 태평양을 지나가는 비행기에 딱 오릅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서 이제 혼자 무인도에서 표류를 하게 되고요. 거의 4년이 넘는 시간을 거기서 홀로 버티다가 결국은 섬을 탈출해서 돌아오는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줄거리만 얘기하면 좀 아쉬운 게 이런 표류 앞과 뒤에 이 원래 삶으로 돌아온 뒤에 얘기도 굉장히 짠하죠. 예. 네. 사실 이게 뭐 로빈슨 크루소의 느낌을 주는 스토리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를 집중 조명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켈리와 이 톰 행크스, 그러니까 헬렌 헌트와 톰 행크스의 어떤 그 약혼자 네. 느낌으로서 맞아요. 그 느낌과 4년의 시간의 공백을 이기지 못하고 네. 헬렌 헌트가 이제 결국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애기도 있고 잘 살죠. 그리고 4년 만에 돌아왔던 소식 듣고 전화 받고 쓰러지고. 최대의 피해자는 남편. 예. 예. 그 켈리 남편 예. 몇 변입니까? 사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잠깐 나온 베티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세요? 예? 베티나. 베티나? 영화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여자. 아, 그 날개 만드는 그렇죠, 여자? 그렇죠. 예. 베티나. 이건 사실은 척과 베티나가 캐스트 어웨이 됐다가 각자 만나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한 평론가도 있더라고요. 약간 이게 뭔가로부터 버려진 사람 둘이 만나는 얘기다. 결국은 뭐로부터 버려진 거냐? 그냥 그게 다를 뿐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사실은 이게 제작비가 한 9천만 달러가 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4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죠. 예. 아카데미 상에서 엄청 많이 받았고. 예. 이거 아이디어를 톰 행크스가 좀 먼저 냈다면서요? 톰 행크스하고 감독하고 같이 예. 그냥 이렇게 그 비행기 같은 거 가는 거 이 택배 회사 비행기 가는 걸 보다가 저게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한마디 던졌대요 그냥. 예. 이 톰 행크스가. 예.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듣고 각본가가 직접 며칠짜리 무인도 이 체험을 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해본 걸 가지고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실화로 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완전 그냥 픽션입니다. 완전 픽션이고요. 이 영화가 나온 뒤에 오히려
캐스트 어웨이에 버금가는 경험을 한 사람이 한 명 나와서 이제 영국에서 크게 대서특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어부가 한 15일 정도? 15일 정도를 태평양에서 혼자 표류하면서 지내다가 구조가 돼가지고 이 현대판 캐스트 어웨이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거꾸로 실화가 뒤에 나왔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로버트 저메키스가 백투더퓨처 때부터 뭐 네. 80년대부터 그랬지만 PPL의 귀재기 때문에 그죠. 예 여기서 뭐 아예 그 땡덱스 네. 그 회사가 아예 그냥 무슨 뭐 거의 광고 영화처럼 근데 그거 아시나요? 예. 저메키스 감독이 예. 그 PPL의 규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PPL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요? 예, 왜 그러냐면 PPL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예. 투자자의 입김이 너무 커지니까 영화가 망한다 그런 어떤 철책이 있어요. 그 심지어 이 협찬을 엄청 받고 절대 돈을 안 받거든요. 예. 심지어 그래서 그 땡덱스는 장비랑 장소만 장비 현물만 네. 현물 협찬만 해주고 그리고 예, 그 배구공 회사한테는 뭘 받았는지 예. 아세요? 배구공 3개. 아 진짜? 이거 돈을 주겠다 우리가 이거 엄청나다 했더니 와. 아 우리 돈 필요 없고 배구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 필요한 만큼 배구공을 줘. 그랬는데 결국은 3개를 썼습니다. 이야 굉장하죠. 진짜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광고 효과가 엄청난데. 어마어마하죠. 그럼 백투더퓨처에 나온 그 콜라 브랜드. 네, 안 받았을 거예요. 와. 저메키스 그럼- 감독 철칙이에요. 아니 그럼 그 백투더퓨처 2에 나온 그 콜라를 무지하게 받았겠죠. 나이땡 그 슉슉 그 줄어드는 그 신발을 무지하게 받았겠죠. 와. 그래가지고 사실은 땡 잡았네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이 택배 회사도 물류 회사도 처음에 얘기를 듣고 야 우리 회사 비행기가 추락하는 얘기야? 이거 안 된다고 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든 배달을 해낸다고? 아, 오케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오케이 한 거예요. 야. 굉장하죠. 사실은 기업에 대한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였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회사들만 논았죠. 예. 대단하군요.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캐스터웨이 명장면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줬어요. 예. 파라노마님께서 섬에서 눈 떴을 때 좀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망망대해보다는 살 확률이 높은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도 쉽지 않다는 걸 이때는 몰랐죠. 구명보트에서 기어 나와서 켈리가 준 시계부터 확인하는 척이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이 장면 처음에 이제 그 밤에 그 어디냐 처음으로 그 어떤 육지를 발견해가지고 기어 올라가면서 시작하잖아요. 예. 여기 촬영한 데가 이 피지에 있는 모누리키 섬이라는 곳인데 실제로 무인도거든요. 실제 무인도. 실제 무인도인데 이 피지 관광지니까 그 인근에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러 가는 관광 섬이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섬인데 이제 지금은 유명해졌죠. 캐스트어웨이 섬이라고 유명해졌지만 아직도 무인도예요. 근데 이 스태프들은 이제 피지 관광지에서 호텔에서 잘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촬영을 하러 1시간 반을 배 타고 가서 찍고 다시 1시간 반 배 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어허. 많은 분들이 이제 눈치채신 분들이 있는데 요 무인도에 딱 올라가면서부터 무인도에서 탈출할 때까지 이 BGM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삐지가 없나요? BGM이 싹 사라져요. 이제 그게 굉장히 되게 위험한 시도거든요. 예. 근데 무인도 장면 통으로 BGM 없이 가고 효과음에만 엄청 돈을 들였던 장면으로 유명했어요. 이게 근데 사실 삐지가 없이 네. 더구나 영화가 톰 행크스 무인도에 혼자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 사운드라는 거는 결국은 윌슨이랑 대화하는 정도밖에 없고 맞아요. 나머지는 뭐 야자수 딴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물 철썩이는 소리 맞아요. 뭐 SOS 하는 거 불 떼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게 이거 예. CG 돈보다 이 효과음 돈이 더 들었대요. 아 그래요. CG는 오히려 뭐 비행기 추락할 때랑 고래 나올 때 그럴 때인데 다 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충 만들었대요. 근데 효과음은 역대급 스태프들을 기용해가지고 그 BGM이 없는 그 2시간 가까운 시간을 효과음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합니다. 아 이거 후시로 또 해가지고 자, 후시로 회사 했죠. 같은 거를. 그렇죠. 후시로 했죠.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긴 기린 그림님께서 익사한 승무원을 발견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이때 척이 처음으로 무인도에서 말을 합니다. 없는 형편에 최대한 예의 갖춰서 매장도 해주고 바위에 이름도 적어주죠. 그리고 승무원이 신고 있던 작은 신발에 앞코를 뚫어가지고 야무지게 샌달도 만들고요. 여기 되게 약간 그 감성적인 장면이죠. 네. 처음으로 웁니다. 예. 그 전까지는 이렇게 화를 내다가 처음으로 우는 장면이 여기인데 여기 되게 재미있는 설정이 뭐냐면 그 죽은 시체에 지갑을 뒤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사가 나와요. 앨런이 아니고 알버트야. 알버트.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앨런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직원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상사였다는 설정으로 짰었대요. 근데 이게 편집으로 날아가면서 요 대사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자기 부하 직원의 이름을 알고 이제 묘비의 이름을 써주는 거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부하 직원인가요 이게? 동료? 동료죠. 뭐 이게 동료겠죠? 그러니까 네. 뭐 비행기 조종사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이게 그 땡덱스 회사 전용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같이 일하는 동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 직원인데 맨날 보는 사이잖아요. 자주 보는데 이름은 대충 알았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태평양을 함께 몇 번을 예. 건넌 사이인데 이름을 몰랐던 거죠. 네, 그죠. 자, 하여튼 그리고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얼굴도 가리고 이 매장을 해주고 드리고. 이름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신발은 내가 신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파밍할 거 파밍하고 예. 거기서 뭐 전등도 얻고 이것저것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차게 뽑죠. 그리고요. 자 더블픽스 님께서 야 명장면 아무래도 택배 언박싱 장면이죠. 다 쓸데없는 물건인 줄 알았는데 비디오는 나중에 밧줄로 쓰고 스케이트는 칼이나 도끼로 쓰고 배구공은 친구로 쓰잖아요. 이 사실 이 언박싱 장면이 초반부에 유일하게 약간 좀 신나는 장면 아닙니까? 기대되는 장면. 좀 신명나죠. 예. 뭐가 나올까? 여기 나왔던 장면들 모두 다 경매에 낙찰됐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택배 박스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경매에 붙었는데 유일하게 가격이 드러난 게 스케이트 120만 원. 아 그래요? 그리고 윌슨은 얼마에 팔렸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 윌슨은 저도 이제 그 레플리카를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아 많이들 갖고 예. 계시죠. 예. 윌슨이 그 실제로 그 땡덱스 CEO한테 한 2천만 원을 낙찰을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2년 전에 그 사람이 다시 내놨어요 경매에. 예. 3억 6천에 다시 다. 이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배구공이 됐죠. 예. 자 다음은요. 아 그리고 원피스 레이스 같은 것도 뜯어가지고 그물로 썼죠. 아 그죠. 그 그물로 예. 썼죠. 그물로. 예. 아, 잘 야무지게 잘 썼죠. 네. 자 다음은 어디 보자. 박박웃겨님 요거 말고요. 죄송. 동지님께서 코코넛 처음 먹을 때 진짜 응원하면서 봤습니다. 코코넛 껍질이 이렇게 단단한 줄 몰랐거든요. 돌벽에 던져도 안 되고 돌로 깡깡 때려도 안 되고 심지어는 돌이 깨져가지고 간석기가 되잖아요. 간석기도 썰어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여기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가요? 저도 코코넛이? 코코넛이 이렇게 단단하고 먹기 힘든 건지 몰랐는데 우리가 보통 그 마트에서 보는 코코넛이 예. 겉에 거를 한번 이렇게 1차 박피를 한 거예요? 그런가 봐요. 2차 변신 모든가요 그게? 물론 저는 이제 코코넛 같은 거는 어차피 이제 폐급료로만 마셔봤기 때문에.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힘들게 네. 어차피 동남아나 뭐 이런 데 놀러 가면 코코넛 이미 까서 빨대 꽂아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건지 몰랐는데. 그 여행 갔을 때 빨대 꽂아주는 그 코코넛의 이 외모가 예. 여기서 한번 이렇게 1차로 무장해제 시킨 모습이랑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파는 건가? 목마르고 배고파서 이것 좀 먹고 싶어서 막 툭 떨어진 코코넛 발견해가지고 깨먹는데 그러니까 인류가 네네네. 최초로 코코넛을 먹던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어떻게 예. 했을까 다 그때? 어쨌든 그거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넣었을 때 네. 금방 이제 말라버리긴 했지만 그렇죠. 그 굉장히 같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혀끝의 달달함. 예. 그죠? 네. 병만이 형이 대단한 거다라고. 그렇죠. 네.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네. 생방송입니다. 오늘은 영화 캐스트 어웨이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이 제보해 주신 캐스트 어웨이 명장면 얘기 계속 해볼까요? 네. 지우학님께서 갑자기 4년 후로 가더니 원시인이 서 있을 때 진짜 빵 터졌습니다. 외로워서 그렇지 그거 빼고는 뭐 작살로 물고기도 한 방에 잡아먹고 잘 살더라고요. 이 장면이 이제 중간에 한번 확 건너뛰잖아요. 예.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얘기죠. 이 전까지 딱 이 4년 후 나오기 전까지가 한번 촬영을 하고 1년 동안 촬영 중단하고 이제 감량해서 그 다음 찍은 게 요 4년 후 버전입니다. 1년 동안 몸을 빼고. 네, 그러니까 총 제작 기간이 16개월 촬영이었어요. 이게 되게 긴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이 1년을 어디다 썼냐면 이제 톰 행크스 씨에게 완전히 빼서 와라. 그 이발하고 면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22kg 감량해서 왔습니다. 머리랑 수염 붙이면 되는데 분장으로 안 하고 네가 길러라. 점액 키스잖아요. 야. 리얼해라. 1년 동안 완전히 그냥 유배해가지고
그때 정말 약간 완전 저칼로리 음식 손바닥만큼 먹고 하루에 막 그랬대요. 어. 보면은 4년 후인데 갑자기 진짜로 이 살이 빠진 상태에서 생활 근육 있죠. 네네. 어깨, 삼두 이런 게 다 보여요. 아, 정말 고생한 사람 몸이구나 이렇게 확 바뀐 게 보이죠. 진짜 무인도에서 산 사람 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에서 빼거나 뭐 다이어트에서 뺀 느낌이 아니라 그 태닝도 이쁘게 안 네. 됐어요. 약간 무인도에서 탄 것처럼 네. 얼룩덜룩하게 태워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어떤 방식으로 뺐는지가 궁금한데. 진짜 안 먹었대요. 정말 안 어. 먹고 예, 운동도 일부러 키우는 운동 안 하고 그냥 일반 운동하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 무인도에서 사는 어떤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거 되게 유명한 얘기죠. 더군다나 그 텅 빈 눈빛. 그죠. 무인도에서 4년 동안 아무도 내 대화를 받아준 적 없는 그 텅 빈 눈빛으로 물고기 뜯어먹죠. 예, 뜯어먹죠. 예. 패드 아니고 그렇게 뜯어가지고 예. 그 장면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입금은 위대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입금 전 입금 후라고 그렇습니다. 배성재를 무인도로 보내자. 근데 그 이 4년 후 나오기 직전이 그 네. 입 뽑는 장면 동역사님이 제보해주셨는데. 맞네요. 예. 이 장면 말씀드릴까요? 예. 동역사님께서 역대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으로 스케이트 날을 이용해서 이 뽑는 장면 추천합니다. 충치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사회에서부터 치통으로 고통받잖아요. 제때 치과 안 가더니 무인도에서 생리를 뽑고 치과를 잘 갑시다 여러분. 아 그죠. 이 장면이 진짜 뭔가 치과에서 이런 고통을 느껴본 분들에게는 가장 공감 가는 고통. 사실 이게 그 영화에 숨겨져 있는 핵심 메시지가 따로 있다라는 설이 있잖아요. 예. 그 영화 뭐죠? 그 콘스탄틴. 이거는 이제 금연 메시지. 뭐 이런 네네. 것처럼 캐스터웨이는 치과를 잘 가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호러 느낌이 나는. 너무 아파 보여요. 근데 진짜 거기서는. 아 근데 이 장면은 뭔가 예. 진짜 너무 여기서 울잖아요. 울죠. 그리고 그 기절해버리잖아요. 기절해가지고 예. 쓰러지잖아요. 그냥. 톰 행크스가 이제 그 약간 스케이트 날에 일단 이인지 잇몸인지를 비춰보고 아우. 아 이건 안 되겠다. 네, 일단 그렇죠. 살기 위해서 이거는 너무 아파서 어떻게든 결단을 내리고 스케이트 날을 이에다가 갖다 대고 하면서 돌로 땅 하면서 빵 때리면서 기절하는 느낌. 그죠. 예. 아 너무 그죠. 이게. 아파 근데 보입니다. 진짜 자기 생리를 뽑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슬프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고통스럽고. 예. 근데 스케이트 날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요. 예. 치통이 가장 큰 고통인데. 그리고요. 헬로비너스님께서 윌슨이 만들어지던 때가 명장면이죠. 사실 단순히 척의 성질머리 때문에 공에 핏자국이 묻은 건데요. 그래도 침 묻혀가지고 눈, 코, 입 만드니까 그럴싸하더라고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그 드립이 나와요. 예. 이 윌슨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할 때 무슨 얘기하는지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갑자기 척이 우리 동네에 치과 의사가 있어. 치과 의사 이름이 제임스 스팔딩이지. 그거 기억나세요? 그래요. 치과 의사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예. 그 치과 의사 제임스 스팔딩이라는 이름의 치과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제임스 스팔딩의 그 스팔딩이 배구 공개에 윌슨의 경쟁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윌슨에게 나름의 경쟁사 드립을 친 건데 그런 어떤 걸 모르면 쟤 갑자기 저 얘기를 왜 하지? 이렇게 됩니다. 숨은 얘기. 그렇군요.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은 뒤에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네. 그 아내 그러니까 켈리와 결혼한 남자. 네. 그가 바로 이 스팔딩이라는 치과 의사의 동료 의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이상하게 자꾸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또 그 섹스 앤더 시티에서 빅이죠, 빅. 그죠. 예. 네. 그 배우 꽤 얼굴 딱 보면 아는 배우. 맞습니다. 예. 잘 알려진 배우죠. 아무튼 이게 그 불 피우려고 네. 톰 행크스가 계속 이게 비비다가 손에 이제 피 터져가지고 열 받아서 배구공을 약 하고 던졌는데 그죠. 그 손자국 핏자국으로 윌슨이 탄생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 불꽃슛 장면. 예. 자 네. 그리고요. 말벌 아저씨님께서 뗏목 타고 탈출할 때 솔직히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저 알루미늄 화장실 문짝이 도추로 쓰일 줄도 몰랐는데 기발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배가 지나갈 때는 뗏목이 너무 작아가지고 척을 못 볼까 봐 엄청 걱정했네요. 그렇죠. 여기 사실 되게 구도가 좋잖아요. 쓰러져 있는데 얼굴에 이렇게 고래가 뿜어내는 것 같은 물이 한번 촥 오고 예. 그게 싫어가지고 뒤척이는데 한번 또 촥 오고 그게 뒤에서 갑자기 거대한 배가 촥 가잖아요. 이게 사실은 요 장면 전에 밤에 고래가 지나가는 거 기억나세요? 네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고래가 깨워주잖아요. 예. 그게 각본에 이렇게 메모로 써 있대요. 중간에 만난 고래가 이 향유고래였을 것이다. 그리고 향유고래는 이런 존재를 보면 지켜준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따라왔을 거고 야 지금 네 동족 지나가잖아 게임마 깨 이러면서 물을 뿌렸을 것이다 그런 메모가 있대요. 그렇죠. 이 시나리오에. 이 장면 멋있죠. 멋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윌슨을 잃어버린 다음에 사실 노 같은 것도 그냥 버리고 그죠. 이제는 그냥- 4년 동안 네. 그리고 또 섬 탈출해서 뭔가 희망을 가져봤지만 완전히 내려놓고 그죠. 난 이젠 그냥 여기서 놔버린다 안녕. 하고 모든 힘이 다 빠져서 그냥 누워서 있는데 옆에 이탈리아. 이제 화물선 같은 게 지나가니까. 지나가니까 켈리. 예, 근데 이제 맞아. 못 보고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화물선에서도 뭐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 뭐지 이랬는데 고래가 물을 뿌려서 움직이니까 배에서 삥, 그죠. 삥, 하죠. 삥 하고 신호를. 이제 발견했다. I see you 한번 하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켈리 어쩌고 하는데 바로 따르릉 하면서 바로 켈리로 그렇죠. 전환되는데 거기서 기절해 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절하는데 바로 애기한테 밥 먹이는 남편이 보이면서 관객은 모든 걸 다 알았어. 관객들은 이거 다음에 late. 어떻게 풀 건가. 너무 늦었다. 예. 4년 늦었다. 그렇습니다. 또 명장면. 자, 위드 사일런스님께서 구출된 후 친구도 만나고 회사 CEO도 만나고 귀한 파티도 하는데요. 파티에서 식사를 하는데 무인도에서 그렇게 질리게 먹던 게 요리를 보던 우픈 장면이 생각납니다. 요때 이제 그 실제로 그 땡덱스 CEO가 실제로 출연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장면이 참 여러 가지로 애환이에요. 그 개 익힌 개 한 보고 그다음 저거 라이터를 켜보잖아요. 예. 야 내가 이 불 하나 킬라고 그 고생을 했지 이러면서 약간 그런 장면도 보여주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요. 이지연님께서 영화 엔딩에서 척이 베티나에게 4년 전 택배를 배달해주러 가잖아요. 그때 나온 베티나의 집과 그 사거리가 영화 제일 처음 시작 부분에도 나온 거 아시나요? 이게 이제 많은 분이 모르시는데 다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요 택배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 이게 정말 많은 관객들의 어떤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거 아세요? 그렇죠. 그 물어봤잖아요 감독한테. 예. 점액성 그 택배에 뭐가 들어있냐? 농담으로 뭐라고 했냐면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위성 전화기요. 그러니까 그거 깠으면 바로 탈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농담이었는데 예. 이제 실제로 그 아이디어가 이제 그 땡덱스 광고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 초기 각본에는 그 택배를 깝니다. 초기 시나리오는 그 택배를 까요. 나중에 까요. 수정한 게 안 예. 까고 배달해 주는 거고. 그 깠을 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편지 하나 하고 예. 2통의 쌀사 소스가 있었대요. 쌀사 소스? 그 뭐냐면 그 베티나라는 그 여자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딕 앤 베티나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근데 끝나면 딕이 없어지죠. 네. 그게 뭐냐면 집 나간 남편한테 편지하고 쌀사 소스를 보내면서 네가 좋아하던 소스야. 집으로 돌아와라. 이런 걸 보냈는데 그 남편이 그걸 보고 그냥 반송해 버린 게 이 반송해 버리는 걸 제가 들고 가다가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초기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척이 그 얘기를 하죠. 이 남자 이거 안 써봤는데. 그리고 끝나고 갔더니 이제 그 딕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이제 홀로선 베티나한테 반송된 소포를 부탁 주잖아요. 그 반송을 하러 가는 그 장면에서도 차에서 듣는 음악 제목이 반송이에요. 그 누구죠? 그 굉장한 락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예. 반송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서 그 소포를 반송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둘 다 캐스트 어웨이 된 사람이 만났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렇죠. 켈리로부터 예. 캐스트 어웨이 됐고 이 베티나는 남편으로부터 캐스트 어웨이 됐고. 캐스터웨이를 이제 뭐 OCN 같은 데서 돌아가고 있으면 이제 주저앉아서 바로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다시 보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맞아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보기 하면은 이제 막 러시아에서 배달하고 뭐 이런 씬들 나오고. 그죠. 완전 초반에 이 베티나 딕 앤 베티나의 이 뭔가 뭐 만드는 공예품 같은 거 맞아요. 하는 곳 같은 곳에서 그렇죠. 이제 땡덱스가 뭔가를 배달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렇죠. 분위기가 벌써 나와요. 나오죠. 예. 앞부분에 예. 카보이 모자 쓰고 예. 모스크바에서. 예. 그래서 그때 그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제목도 반송이었구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목이 리턴 투 샌더.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다. 그 제목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역시 뭐 미국 컬처는 저는 모르는 게 없네요. 또 이제 돈 받았으니까 조사해서 봐야죠. 그래요. 아무튼 이 택배 딱 하나 안 열고 네. 끝까지 돌려준 이 느낌이 굉장히 영화에 여운을 남겨주고. 아주 좋은 장면이었다고 예. 보고 되게 잘 수정했죠 시나리오를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이 약간 사거리. 네. 그 베티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길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일로 가면 어디로 가고 일로 가면 캐나다 나오고 뭐 일로 가면 어디로 가요? 뭐 할 때 얘기하죠. 거기 서서 계속
두리번 하다가 카메라를 보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살인의 추억처럼. 씩 웃으면서 예. 어디로든 갈 수 있지란 뜻이죠. 그런가요? 네, 저는 그게- 갈 데가 없다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약간 쓸쓸해 보였는데. 아무데도 갈 수 없다가 무인도였다면 이제는 어디로든 갈 수 있다로 바뀌었다는 의미의 웃음이라고. 그런데 갈 데가 없다. 아, 이제- 가고 싶은 데가 없다. 아, 그럴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네요. 예. 이제 갈 수 있게 됐더니 갈 데가 없네 이런 느낌. 결정장애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베티나랑 척은 맺어졌을까요? 그러게요. 그걸 여운으로 남긴 게 사실은 이 영화가 되게 멋진 이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찌네타운 캐스터웨이 명장면 탑3 월드컵을 해보겠습니다. 네. 후보 소개해 주시죠. 후보 1번입니다. 어렵게 불을 피우고 게살을 구워 먹는 장면입니다. 내용은요. 나무를 비벼서 불 피우기에 도전하지만 손을 크게 다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코코넛과 날 게살을 먹으면서 설사를 달고 살던 척이 어렵게 불을 피워서 처음으로 익힌 음식을 먹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저는 익힌 음식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를 제가 영화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식사다운 식사를 했으니까 참 감격이었어요. 불 피우다가 손을 다쳐서 피가 철철 나잖아요. 그 상태로 배구공을 던지는 바람에 윌슨이 탄생하게 되고요. 친구가 생기는 명장면인 거죠. 예. 반대 의견은요. 설사하면서도 생 게랑 코코넛만 먹은 이유는 뭘까요? 섬에 초록초록 나무도 많던데 과일이 하나도 없다는 설정이었을까요? 설정이 너무 힘든 레벨 아닌가요? 설정은 뭐 무인도인데 과일이 없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게, 코코넛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사실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 게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 흡족한 표정 그리고 윌슨한테 네가 게 맛을 알아? 그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정말 개발이 참 좋다. never know라 그러나 뭐 하여튼 네.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느낌으로. 예. 그렇죠. 사실 이때 너무 제가 대화가 자연스러워서 찾아보니까 각본에는 윌슨 대사도 있대요. 윌슨 대사가 있다고요? 그 윌슨 대사가 있고 대화하듯이 써놨대요. 그리고 윌슨 대사는 안 나오고 그 대답하듯이 한테 말 걸듯이 이 척 부분만 읽은 거죠. 그래서 약간 나중에 가면 진짜로 되게 환청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그럴싸하잖아요. 일부러 각본에는 윌슨의 대사도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무튼 불 그리고 게살 그죠. 후보 1번이고 다음 후보. 후보 2번은요. 윌슨을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내용은요. 뗏목을 만들어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척. 하지만 척이 파도와 싸우다 쓰러져 잠이 든 사이 막대 위에 매달아 두었던 윌슨이 떠내려가는데요. 윌슨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지만 멀어지는 뗏목을 보면서 윌슨을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윌슨을 떠나보내면서 외치잖아요. 제발 돌아와. 미안해 윌슨. 윌슨을 포기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나의 생존을 위해 친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잔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무생물이라는 게 참 묘했고요. 반대 의견은요. 그런데 종이 박스인 택배는 살아남고 꽁꽁 묶어놨던 윌슨은 바다에 빠지고 이 정도면 뭐 택배가 더 소중했던 거 아닐까요? 사실 윌슨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제2의 주인공. 예. 이 인간이 뭐랄까 외로움이 진짜 제일 위험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장치였는데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뭐요? 제가 지난번에 영화 때 말씀드렸죠. 영화의 4분의 3을 딱 찍어서 보면 추락하거나 몰락하거나 되게 힘든 장면 나온다고. 네네. 윌슨과 헤어지는 이 장면 딱 보시잖아요. 정확히 4분의 3입니다. 4분의 3인가요? 딱 4분의 3입니다. 이게 바로 작법입니다. 작가들에게만 보이죠. 도식화되어 있군요. 공식이죠. 2시간짜리 예. 뭐 2시간 20분 뭐 여러분 보세요 한번 4분의 3 보시면 대부분 이런 건데 막 울고 있으면 정확히 4분의 3입니다. 근데 이 윌슨이 바다 멀리 사라지는 그 장면은 네. 정말 운 분들 많을걸요 여기. 이게 눈물 터지는 장면이죠. 그죠. 예. 이게 아까 무인도에 있을 때는 음악이 없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삐지 없이 그죠. 이거를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돛을 달아서 네. 무인도를 탈출해서 그 높은 파도로 마지막으로 결국 넘은 다음에 이제는 나갈 수 있게 됐을 때 네. 삐지가 처음 깔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섬을 보면서 그 톰 행크스의 그 표정. 회한. 예. 야 내가 나간다 저기서. 이제 내가 떠난다. 마지막 파도를 예. 넘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나를 살게 해줬던 나의 2D 친구. 예. 2D는 아니지만 나의 가상의 친구가 떠나갔다. 그런 거죠. 그렇죠. 무인도 보면서 그 표정이 뭔가 집을 떠나는 느낌도 있고 그 군대 제대할 때 그 사람들 표정이에요. 자, 전역자 표정이죠. 전역하는 표정인데 뭔가 집은 집인데 그죠. 떠나야 되긴 하고 익숙하긴 하지만. 예. 그런데 이제 윌슨이 떠내려갈 때는 진짜 전후.
예. 함께 전쟁터를 누렸던 전우인데 전역하면서 착 전우는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윌슨은 뭔가 떠나면서 표정은 똑같잖아요. 그죠. 자기 역할을 다 했다는 듯이. 네, 맞습니다. 그냥 바다 어딘가로.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더 이상 가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인터넷 밈 중에는 그 반대 밈이 많습니다. 그 장면에 그 윌슨 말풍선 붙여놓고 야 버리냐, 야 가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많이 울컥했던 장면. 많은 분들 슬퍼했습니다. 예, 4년 동안 수영 연습 안 하고 뭐 했냐라고 하신 분이 그러니까요. 첫 독립할 때 빈방 바라보는 것 같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한국인들은 아는 기분이다. 그죠, 자, 그죠. 다음 후보. 자, 후보 3번입니다. 요것도 참 켈리와 빗속에서의 재회 장면입니다. 내용은요. 사회로 드디어 돌아온 척. 하지만 척이 죽은 줄 알았던 켈리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여전히 켈리를 사랑하는 척은 그녀의 집에 찾아가고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만 결국 켈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서로 사랑하는 걸 알지만 현실을 인정하며 헤어져가지고 오히려 깔끔했어요. 서로 그리워하는 걸로 끝났으면 더 찜찜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가 행복하게 사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리웠던 만큼 후련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은요. 죽은 줄 알았던 전 남친이 살아 돌아왔는데 서로 미련이 있다? 남편 입장에선 최악이죠. 사랑하는 사람 따로 남편 따로네요. 최고의 피해자는 킬리 남편이죠. 아니 뭐 피해자라기에는 이제 그래도 뭐 잠깐 약간 뭐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 정도니까. 뭐 잘 그래도. 예. 근데 여기 약간 그 켈리 연기 가만히 보시면 일단 그 울컥해가지고 차 안으로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짝 현타가 오는 표정이 나옵니다. 아세요? 예. 맞아요. 내가 잘한 거 맞나? 그 상황에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딱 듣고 바로 눈치를 채죠. 척이 넌 집으로 가야 돼. 애기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예. 거기서 약간 순간적으로 이대로 진짜 데려가면 이거 약간 약간 안 되는데 이런 느낌 보여요. 켈리 그 연기에.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요. 그렇죠. 예. 일말상초 엔딩.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렇죠. 생사가 불분명하고 4년이 지났으면 이제 모두가 당연히 포기한 건데. 요거는 가해자가 없는 피해자만 나와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가해자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피해자가 3명이죠. 심지어 장례식도 치렀고. 그러니까 예. 관도 넣었는데 예. 어쩌겠습니까? 떠나 보내야 또 삶을 새로 이어갈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오히려 뭐 그걸 뭐 몇 번은 바랬을 수도 있죠. 난 어차피 여기서 탈출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켈리가 다른 삶을 좀 살아가길 원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켈리를 만나니까 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예. 그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그래 켈리가 행복하게 나 잊고 살아서 다행이다라는 마음과 야 진짜로 결혼했어? 큰일 났네. 이게 싸우는 그 복잡한 마음을 연기한 게 약간 정통 멜로 영화 연기만큼 훌륭하더라고요. 그렇죠. 4년 만에 결국 제일 보고 싶었던 켈리를 만나는 건데 네. 그 켈리를 딱 처음 본 게 약간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남편한테 이렇게 잡혀서 그냥 차에 타는 거기서 완전히 켈리의 그 모습을 창밖으로 보는 느낌. 그죠. 근데 완전히 거기서 켈리는 나 들어가야 된다. 네. 들어갈 거다. 가서 볼 거다. 이런 제스처죠. 그렇죠. 남편이 근데 약간 이렇게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가죠. 그거를 보는 톰 행크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의 잔인함이 연기가 연기력에 헬렌 헌트도 그렇고 두 분 연기력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4년이면 군대 2번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네, 그죠. 자, 탑 3. 윌슨 떠나보내기, 켈리의 빗속에서의 재회, 그리고 게살 구워 먹기. 예, 뭐가 1위라고 보십니까? 왠지 대장님은 게살 장면을 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역시 저는 4분의 3. 4분의 3 아닌가. 윌슨이 떠나갈 때 이 영화 내내 보던 사람들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윌슨 미안하다. 나는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야. 그 장면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패러디도 많이 됐고 예. 이 영화의 어떤 지문, 인장이 아닌가. 하지만 대장님은 게살인가요? 이건 저도 윌슨이죠. 어쩔 수 없죠. 예. 네. I'm 30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I'm 30 윌슨. 여기까지야 나는. 예. 이 윌슨이 떠나가는 장면은 너무 울컥합니다. 예, 명장면으로 연출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윌슨이 그냥 무사히 같이 귀환을 해서 집안에 같이 있었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건 좀 별로였을 것 그 같아요.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예. 자꾸 망상을 못 버리고 인사해 윌슨이야. 그 윌슨한테 자꾸 소개시켜주고 약간 그것도 그 사회 부적응의 어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헤어졌다 거기서 깔끔하게 힘들었지만
사회 적응을 위해서 아무튼 나중에 뭐 환갑 잔치도 같이 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아무튼 뭐 윌슨 저는 뭐 모조품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4년을 함께 견뎌준 친구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네. 예, 윌슨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라고 하셨고 네. 예. 자 그러면 1위는 윌슨 떠나는 장면을 선정했습니다. 자 찌네타운 오늘은 캐스터웨이였고요.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네. 다음 주 영화는 유호성 장동건 주연의 영화 친구입니다. 야, 네. 이것도 20년이 넘었네요. 그러네요. 텐스타그램에 미리 올라오는 공지를 참고하시고 댓글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 줄 평 가겠습니다. 털동진의 캐스터웨이 한 줄 평. 인간을 죽이는 건 외로움이기에 2D 친구를 가진 베테랑 여러분들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베테랑들이 왜 투지 친구를 가졌어요? 그런 분들 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친구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Power FM